저는 수익 창출 정지 이후 같은 계열의 대형 오디오 드라마 채널마저 같은 사유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X 계정을 생성해서 전 세계 수많은 성토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유튜브가 이렇게까지 하는가? 광고 수익을 잃는 건 유튜브일 텐데 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리하는가? 무작위로 보이는 이 단속이 정말 무작위인가?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작위도 아니고 유튜브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그 이유를 5가지 전제로 분석해봤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혼자 조사하고 분석한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유튜브는 이제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닙니다. 구글의 차세대 AI, 제미나이, 비오, 노트북 LM 모두 유튜브 영상으로 학습됩니다. AI가 AI 생성물로 학습하면 모델 성능이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을 모델 붕괴라고 부릅니다. 점점 흐릿해지고 단조로워지고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 AI 슬롭이 학습 데이터에 섞이는 것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미래 자산이 오염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진 정당한 동기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유튜브의 이 시스템에 구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AI가 만든 슬라이드 쇼와 사람이 만든 오디오 드라마가 외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제거 전략으로 갑니다. 고생은 창작자가 하고 돈은 구글이 법니다. 이것은 유튜브가 데이터를 보존하는 비정한 방식입니다. 지난 5년간 모든 플랫폼에서 같은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X의 블루체크 유료화, 인스타그램의 프로페셔널 계정 푸시, 틱톡 크리에이터 펀드 축소, 트위치의 광고 정책 강화, 그리고 유튜브의 양산형 콘텐츠 정책. 각 플랫폼은 이제 크리에이터를 2계급으로 나눕니다. 식별 가능하고 광고주 친화적이며 매출이 예측 가능한 상위 계급, 그리고 페이스리스, 니치 장르, 낮은 광고 단가의 하위 계급. 상위 계급은 보호받고 하위 계급은 정리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버튜버입니다. 버튜버는 형식만 보면 얼굴 없음, 가상 캐릭터, 픽션 세계관, 오디오 드라마보다 비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단속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실시간으로 말하는 사람이 화면에 있다는 것. 알고리즘 입장에서 이건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인간과 같은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라이브 스트리밍은 슈퍼챗 수익의 약 30에서 40%를 유튜브가 가져갑니다. 광고주도 안심하고 수수료도 들어옵니다. 버튜버의 아바타가 실제 인간보다 더 인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5년간 직접 쓰고 직접 연기하고 직접 믹싱한 작품은 허위로 분류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분류의 진짜 기준입니다. 사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수익 효율이 어디에 있느냐. 초기 유튜브 슬로건은 브로드캐스트 유어셀프였습니다. TV에 대한 누구나 업로드할 수 있는 곳. 2026년 현재 유튜브를 보십시오. 쇼츠, 사실상 광고 가능한 짧은 클립입니다. 비디오 팟캐스트, 라디오 토크쇼라고 볼 수 있죠. 라이브 스트리밍과 슈퍼챗, 사실상 케이블 TV의 생방송, 홈쇼핑 모델입니다. 유튜브가 가고 있는 곳은 개인 방송국이 모인 케이블 TV 네트워크입니다. 이 비전에서 오디오 드라마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케이블 TV에 라디오 드라마가 편성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어제 팀 유튜브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항의 영상을 X에 올렸더니 이렇게 보내더군요. Human here. 죄송하지만 이 결정에 대해 또 다른 항소를 도와드릴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Human here라고 시작합니다. 처음엔 무슨 기싸움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자동응답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핵심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이의 신청을 한 게 아니라 항의 영상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플랫폼들이 오랫동안 원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알고리즘이 결정했다는 면책카드. 사람이 답하는 것이라 말하지만 봇처럼 말하는 것, 자동응답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책임 회피의 일부입니다. AI가 정리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광고주에게 변명할 필요 없고 정치인에게 해명할 필요도 없고 창작자에게 보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AI가 그랬다는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면책 도구 중 하나입니다. 오디오 콘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지 않고 장시간 틀어놓는 행위, 이게 광고 효율이 낮으니 유튜브가 제거하려 한다는 가설을 세우려 했습니다만 이 가설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깨지더라고요. ASMR과 오디오북입니다. ASMR도 오디오북도 보통 틀어놓기만 하는 청취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취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ASMR은 수면, 웰리스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매트리스, 멘탈 헬스 앱, 스킨케어 브랜드가 ASMR 청취자를 자기 타깃 고객으로 봅니다. 같은
같은 청취행위라도 광고가 붙는 청취입니다. 오디오북은 교육, 자기계발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호러나 미스터리 장르는 그 반대죠. 죽음, 공포 키워드 옆에 광고를 붙이고 싶어하는 광고주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 해주는 것 같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 콘텐츠는 예외죠. 대형 유튜버라면 더욱 그렇고요. ASMR은 청취행위지만 광고주 친화도가 높습니다. 오디오북, 청취행위지만 유튜브의 자체 사업이죠. 호러, 미스터리 장르 오디오 드라마, 청취행위에다 광고주는 기피하고 유튜브 자체 사업과도 무관하고 모두 불리하게 겹치죠. 이것이 가장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청취 자체가 표적이 아니라 광고주 친화도는 낮고 동시에 유튜브의 자체 사업과도 무관한 카테고리들, 이것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창작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과연 이 의견들에 대해 구글은 어떤 입장일까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AI 학습 데이터 보호는 정당한 의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델 붕괴는 실제 하는 위협이고 AI 회사가 학습 데이터를 보호하는 것은 윤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두 번째, 큐레이션은 자연스러운 산업구조라고 말할 겁니다. 출판도 명망 작가와 미드리스트가 있고 음반사도 메인 아티스트와 비사이드가 있다고. 세 번째, 플랫폼 진화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2007년의 유튜브와 2026년의 유튜브는 같을 수 없죠. 네 번째, 자동화의 규모는 필연이라고 답할 겁니다. 분당 500시간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서 사람의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광고 효율은 사업의 본질이라고 말할 겁니다. 우린 사업체다, 자선단체가 아니다. 솔직히 구글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AI 슬롭이 위협인 건 사실이고 자동화가 일정 부분 필요한 것도 사실이며 광고가 사업의 본질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글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꼬우면 다른 플랫폼도 있다. 그렇지만 유튜브는 2023년 팟캐스트 카테고리를 신설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도 운영합니다. 유튜브 스스로가 오디오 시장으로 진입한 겁니다. 크리에이터들이 오디오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게 된 것은 유튜브가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44만의 대형 크리에이터조차 유튜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연일까요? 시장의 독점적 지위라는 것은 창작자들의 선택지를 줄입니다. 그렇게 끌어들여놓고 이제 우린 비디오 플랫폼이니까 오디오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각에서도 생각해봤습니다. 유튜브가 이렇게 하는 게 넷플릭스 등 경쟁 사업자 때문인가? 일단 넷플릭스는 유튜브와는 서로 다른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진짜 경쟁자는 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틱톡, 짧은 형식 어텐션 시장의 절대 강자 쇼츠가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시장의 절대 강자 비디오 팟캐스트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이유죠. 그리고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AI 회사들, 학습 데이터 경쟁의 진짜 무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단속은 이 셋과의 경쟁 안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그 경쟁의 부수적 피해자입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유튜브의 결정에는 정당한 사업 동기와 부당한 실행 방식이 동시에 들어있다. 구글에는 AI 학습 데이터를 보호할 동기가 있고 광고 매출을 극대화할 권리도 있습니다. 플랫폼을 진화시킬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당한 동기들이 시장 독점적 지위, 불투명한 자동화, 항소 무력화, 개별 창작자에 대한 비용 전가라는 부당한 실행 방식과 결합할 때 결과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가 AI 슬롭을 단속해야 하는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유튜브가 지금 하는 방식으로 단속해야 하는가? 답은 결단코 아니다입니다. 구글은 AI 슬롭 단속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많은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감정적이었지만 이내 의문만 남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저희 같은 창작물이 아닌 카메라 워크가 들어간 창작을 다루는 분들은 이런 사태조차 모를 정도로 알고리즘 세상이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지구 반대편은 매우 평화롭고 반대편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터에선 누군가의 작품이 허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정확한 부당함입니다. 성토해도 그들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은 실수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소통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저희야 어찌됐든 대중의 선택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중의 선택으로 외면받는 것 자체에선 속상할 때가 있을지언정 그것이 저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의 선택이 아닌 시스템에서 기회조차 주지 않는 현실에 크리에이터들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꼬우면 다른 일 해라. 가불기입니다. 그 어떤 반박도 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